경상남도 진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에 의해 치매 환자로 조작되어 유튜브에 올려진 사건인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노인 학대와 재산 탈취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용기 있는 반격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73세의 한옥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마당 한켠에 있는 텃밭부터 돌보는 게 옥내 할머니의 일상이었죠.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까지 직접 기르신 채소들로 하루 세끼를 해결하시는 자급자족의 삶을 사시고 계셨어요. 어휴, 이 고추 참 잘 컸네. 옥내 할머니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40년 넘게 진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아들 민석이를 키우셨던 옥내 할머니는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아침 7시가 되면 마을 이장인 이봉남 씨가 늘 들르곤 했습니다. 65살의 이봉남 씨는 옥내 할머니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우 같은 사이였죠. 옥내 누나, 오늘도 벌써 밭일 다 하셨네. 이봉남 씨가 마당 앞에서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봉남아, 커피 한잔 할래? 옥내 할머니는 손을 털며 웃으셨어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마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지만 서로 돌보며 지내는 정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날 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나, 며칠 전에 민석이 전화 받았다며? 이봉남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옥내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벌써 한 달이 넘었나 싶네. 바쁘다 카더라. 사실 옥내 할머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연이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민석이는 45살로 서울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일을 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연이는 40살로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었는데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본인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 카더라.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 옥내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듯 말씀하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명절 때도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며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이봉남 씨는 옥내 할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래도 성공한 아들 둬서 좋겠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에 혼자 사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나저나 누나,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데 보관하고 있지? 이봉남 씨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옥내 할머니는 당연하지, 안방 서랍에 다 정리해뒀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식당 운영하며 모은 돈과 진명예 등 모든 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날 오후 옥내 할머니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민석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셨거든요. 서울 라이프 민석 TV라는 채널명으로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었는데 구독자가 12만 명 정도 되었더라고요. 며느리 지연이도 지연의 뷰티앤드라이프라는 채널로 화장품 리뷰와 일상을 공유하며 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참 예쁘고 말도 잘한다. 옥내 할머니는 지연이가 나온 영상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지연이가 시골은 너무 불편해요. 공기는 좋지만 문화생활이 없어서 답답해요 같은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아프셨죠. 특히 작년 추석 때 잠깐 내려왔을 때 지연이가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광주 친정 부모님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과 자주 만나시는데 여긴 너무 외진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며느리의 걱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 무렵 옥내 할머니는 텃밭에서 딴 상추와 고추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게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에 옥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석아.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민석이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추석 때 저희가 내려가도 될까요? 지연이가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작년에는 바빠서 못 가겠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오겠다니 말이에요. 그럼 좋지, 언제든지 와라. 옥내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민석이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옥내 할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온다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더 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옥내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새빨간 고추들이 멍석 위에 고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올해 고추 농사는 정말 잘 됐네. 옥내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추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시골 마을의 웬 차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검정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옥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민석아. 민석이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지연이가 내렸어요. 둘 다 말끔한 차림새로 마치 도시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고 지연이는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연아. 언제 왔니? 옥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털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시선이 고춧가루 말리는 모습과 옥내 할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우리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지연이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왔어요. 민석이가 설명했지만 목소리에서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는 정말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좋지, 얼마나 반가운데. 옥내 할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으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힘드시죠?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연이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혼자 계시는데도 이렇게 관리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말투였어요. 아이고, 뭘. 차나 한잔 하자. 옥내 할머니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민석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연이가 어머니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상? 옥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어머니 일상을 소개하고 싶어요. 요즘 시골 생활 콘텐츠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구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옥내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하자는 일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니?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요. 지연이는 핸드폰을 들고 옥내 할머니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야. 우와, 73세에도 이렇게 정정하시다니. 혼자 생활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은 없으시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니 옥내 할머니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야, 멀쩡해. 그럼 어제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옥내 할머니는 어제는 밭에서 고추 따고 복남이 와서 이야기하고 하며 대답하려 했는데 지연이가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계속 촬영을 이어갔어요. 마치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편집할 의도가 보였죠. 어머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갑자기 민석이가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옥내 할머니가 의아해하자 혹시 분실하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방 서랍에 다 있어. 걱정 마라. 옥내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민석이와 지연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고 옥내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으셨어요. 촬영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이는 옥내 할머니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모습, 혼자 밥을 먹는 모습,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찍었어요. 특히 옥내 할머니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순간들을 유독 오래 촬영했죠. 어머니 외로우시죠? 혼자 계시면서 말 상대도 없고. 지연이의 질문에 옥내 할머니는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고 복남이도 매일 와라고 대답했지만 지연이는 그래도 가족이 곁에 없으면 쓸쓸하시겠어요 라며 계속 유도 질문을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옥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했어요. 우와, 어머니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연이가 감탄했지만 동시에 핸드폰으로 음식 촬영도 계속하고 있었죠. 식사 중에도 질문은 계속됐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고요? 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왜 가니? 예방차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민석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야, 민석아. 내 어머니가 치매라고. 옥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와 지연이는 옥내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지만 밤늦게까지 둘이 작은 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옥내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귀를 기울여 봤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떠나기 전에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돼요. 문서나 통장 같은 거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니? 옥내 할머니가 물어보자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요즘 사기도 많고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차를 타고 떠나는 민석이와 지연이를 배웅하면서 옥내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반가웠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지연이가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던진 질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자꾸 치매니 건망증이니 하는 말을 하는 거지? 옥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문득 예전에 민석이가 대학생일 때 생활비를 무단으로 인출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내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텃밭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어요. 지연이가 찍었던 영상들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왜 하필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 상추를 따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이봉남 씨가 평소처럼 들렀어요. 옥내 누나 민석이 다녀갔다며? 어제 마을 입구에서 외제차 봤는데. 응, 갑자기 왔다가 갔어. 옥내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는디? 이봉남 씨가 물어보자 옥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이가 영상을 찍더라고. 유튜브에 올린다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상? 무슨 영상을? 내 일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좀 이상했어. 옥내 할머니는 지연이가 했던 질문들을 이봉남 씨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치매는 아니냐, 기억력은 괜찮냐, 외롭지 않냐는 식의 질문들 말이에요. 이봉남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치매라니.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정정한 사람이 누나인데.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옥내 할머니가 한숨을 쉬자 이봉남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요즘 뉴스 보면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치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혹시 설마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는 없겠지. 옥내 할머니는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민석이가 대학생 때 용돈이 부족하다며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빼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젊은 놈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누나, 혹시 영상 찍을 때 뭔가 이상한 건 없었어? 이봉남 씨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옥내 할머니는 곰곰 생각해 보더니 그러고 보니 내가 잠깐 생각하는 순간들을 계속 찍더라고. 그리고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고 자꾸 말하고. 이봉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편집으로 조작하려는 것 같은데? 마치 누나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옥내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지연아. 잘 올라갔니?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했지만 어딘지 자기적으로 들렸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 농촌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지연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옥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멀쩡한데 왜 그런 걸 맡겨야 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깜빡하시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깜빡하는 일 없어. 옥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연이가 달래듯 말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곧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신지 다들 보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내 할머니는 이봉남 씨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이봉남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이건 분명히 수상해. 영상 찍은 지 사흘 만에 벌써 통장 얘기를 하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노? 옥내 할머니가 불안해하자 이봉남 씨가 말했어요. 일단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절대 넘겨주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은행에도 가서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게 좋겠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진주 시내에 있는 은행에 다녀왔어요. 옥내 할머니는 창구 직원에게 혹시 내 가족이라고 하면서 통장이나 인장 관련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요즘 이런 사례가 많다며 어르신 잘하셨어요. 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절대 정보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봉남 씨가 말했어요. 누나, 혹시 민석이가 예전에 돈 관련해서 문제 일으킨 적 있지? 옥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몇 번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빼간 적이 있어.
그때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그런 생각일 수 있어. 누나 정말 조심해야 돼. 이봉남 씨의 말에 옥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옥내 할머니는 안방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 인감, 집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등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식당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집 시세가 2억 원 정도 되었어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 민석이가 이 돈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옥내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지연이가 어머니 모습 콘텐츠로 찍으면 대박일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건 아니겠지? 생각할수록 모든 게 수상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 이상한 질문들로 가득한 영상 촬영, 그리고 바로 이어진 통장 보관 제한까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옥내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시죠?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은 없으시고요. 모든 질문이 옥내 할머니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 일을 하고 있던 옥내 할머니에게 이봉란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지연이가 올린 영상 봤어? 무슨 영상? 옥내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이봉남 씨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지연의 뷰티앤드라이프 채널에 시골 치매 시어머니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조회수가 벌써 15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치매 시어머니라고. 옥내 할머니는 제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지연이가 편집한 영상에서 옥내 할머니는 마치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였거든요. 영상은 지연이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이 되는데 그 일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화면에는 옥내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잠깐 생각에 잠겨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편집으로 마치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연이가 어머니,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왔는데 옥내 할머니가 어제는 하며 잠깐 생각하는 순간만 계속 반복 재생되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분명히 대답했는데. 옥내 할머니가 분노했지만 영상에서는 지연이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간단한 질문도 대답을 못하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옥내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말리던 장면에서 지연이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위험해 보여요. 언제 다치실지 몰라서 늘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였죠.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따로 녹음해서 입힌 것 같았어요. 영상 후반부에는 옥내 할머니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연이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봉남 씨가 댓글 창을 보여주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신 것 같네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희 할머니도 치매 초기 때 저런 모습이었어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게 조회수가 15만 회라고. 옥내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으로 만든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광고까지 붙어서 수익까지 올리고 있었어요. 누나,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봉남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 동의도 없이 영상을 올린 것도 문제고. 옥내 할머니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품위와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니?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더 놀라운 건 영상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지연이가 화면에 나와서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해서요. 여러분도 부모님 건강 꼭 챙기세요라고 말하는 거였죠. 요양시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 옥내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영상으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그 핑계로 요양원에 보낸 다음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인 것 같았어요. 이봉남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누나, 이건 분명히 사기야. 영상으로 여론을 조성해 놓고 누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야. 그래야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노? 옥내 할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보자 이봉남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영상 삭제 요청부터 해야 해.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하고. 두 사람은 급하게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지연이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너 지금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뭐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잖아. 옥내 할머니가 분노했지만 지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실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무슨 사실이야? 나는 멀쩡하다고.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어머니 상황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들도 정말 걱정해 주시고 있어요. 지연이는 오히려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투로 말했어요. 어머니, 댓글 보셨죠? 다들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시는데 정말 한번 검사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병원 갈 필요 없어. 당장 그 영상 내려. 옥내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지연이는 어머니, 흥분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민석 오빠와 상의해 볼게요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옥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영상 소식을 들었거든요. 옥내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가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을 이장인 이봉남 씨를 비롯해서 동네 할머니들까지 모두 분노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증인이야. 옥내 누나가 얼마나 정정한지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특히 옆집 할머니인 김순자 씨가 가장 화를 내셨어요. 그 며느리가 작년에 왔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골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다고 광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옥내 할머니가 깜짝 놀라자 김순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경상도 시골 노인들은 고집만 세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도 했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이봉남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 사람이 지역 차별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라고. 이번 일도 그런 편견에서 나온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옥내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어요. 지연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깔보고 있었고 이번 영상도 그런 편견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옥내 할머니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거짓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1000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옥내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봉남 씨가 어제 말했던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마자 이봉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남아, 나 결정했어. 제대로 싸울 거야. 잘 생각했어, 누나. 오늘 시내 가서 변호사님 만나보자. 이봉남 씨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아침 9시 두 사람은 진주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김태석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옥내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상한 질문들로 가득한 영상 촬영, 그리고 조작된 유튜브 영상까지. 김태석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요청하자 이봉남 씨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김태석 변호사는 영상을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입니다. 게다가 초상권 침해까지 겹쳐 있네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옥내 할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자 김태석 변호사가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우선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어르신의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해야 하고요. 검사요? 내가 정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옥내 할머니가 망설이자 김태석 변호사가 다정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상대방이 치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게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더 유리해집니다. 이봉남 씨도 거들었어요. 누나, 한 번만 받아보자. 누나가 얼마나 정정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옥내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그날 오후 옥내 할머니는 진주의료원에서 종합적인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었는데 기억력 검사, 언어 능력 검사, 시공간 파악 능력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2025년 10월 15일이요. 대통령 성함은 아시나요? 윤석열이요. 옥내 할머니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 거꾸로 말하기, 도형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등 다양한 테스트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의사는 어르신 연령대에서 이 정도면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라고 말했죠.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봉남 씨가 말했어요. 누나, 이제 증인 확보도 해야 해.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정정한지 제일 잘 알잖아.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봉남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도와줘야지. 김순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내가 증인할게. 지연이가 작년에 우리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 지역차별 발언한 거 우리가 다 들었어. 마을 이장인 이봉남 씨는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일단 옥내 누나의 일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만들자. 그리고 지연이가 한 문제 발언들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어머니, 유튜브 영상 때문에 화나신 거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어요. 민석아, 너도 그 영상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 옥내 할머니가 물어보자 민석이가 답했어요. 네, 지연이가 편집을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달라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옥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석이가 달래듯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일 저희가 내려가서 직접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려온다고?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건강검진도 함께 받으시면 어떨까요?
서울에 좋은 병원 알아둔 게 있어서요. 민석이의 말에 옥내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여전히 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병원 갈 필요 없어. 이미 검사 받았어. 옥내 할머니가 소리치자 민석이가 당황한 듯 물어봤어요. 검사요? 언제요? 오늘 받았어. 결과도 정상이야. 전화 너머로 민석이와 지연이가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민석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가 부추긴 거 아니에요? 괜히 법적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부추겼다는 거니?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어머니,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서로 대화로 풀어보죠. 민석이는 계속 회유하려 했지만 옥내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민석아,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이제 늦었어. 옥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옥내 할머니는 이봉남 씨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내일 민석이들이 내려온다는데 분명히 무슨 수작을 부릴 거야. 이봉남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누나, 내일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계속 지켜볼게. 그날 밤 옥내 할머니는 안방 서랍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봉남 씨에게 비상 연락처를 알려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옥내 할머니는 각오를 다졌어요. 아들이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민석이와 지연이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차 한 대가 더 왔는데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내렸습니다. 옥내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민석이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죠. 저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함께 온 낯선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옥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요? 왜 그런 분을 데려왔어요? 민석이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모셔왔어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하지만 옥내 할머니는 이미 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또 다른 의사를 데려온 게 수상했어요. 나는 어제 검사 받았다고 했잖아. 결과도 정상이었어. 옥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제 가신 병원은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박 선생님은 서울에서 오신 전문의세요. 박정훈 의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만 해볼 거예요. 가족분들이 걱정해서 부탁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 서류 뭉치를 보니 뭔가 미리 준비된 것 같았어요. 옥내 할머니가 거부하려 하자 민석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거부하세요? 건강한 사람이면 검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마치 검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그럼 어제 받은 검사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옥내 할머니가 서류를 가지러 가려는데 지연이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혹시 그 검사 결과 조작된 건 아니죠? 요즘 시골 병원들은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뭐라고? 옥내 할머니가 기가 막혀 했지만 지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영상 댓글만 봐도 다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박정훈 의사가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확실히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그때 마침 이봉남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어제 옥내 할머니가 부탁했던 거였거든요. 옥내 누나, 무슨 일이야? 낯선 분이 계시네.
민석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이장님이시죠? 저희 어머니 건강검진 때문에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하지만 이봉남 씨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의사요? 옥내 누나는 어제 병원에서 검사받고 정상 판정받았는데요. 이봉남 씨가 말하자 지연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장님, 가족 문제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 문제라고요? 누나를 거짓으로 치매 환자 만들어 놓고 가족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봉남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의사가 중재하려 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협조해 주시면. 하지만 이봉남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이분들한테서 돈 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석이가 발끈했지만 이봉남 씨는 계속했어요. 정말 정당한 의료진이라면 미리 연락해서 어르신 동의를 구했을 텐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검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험악해지자 지연이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서울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인데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실버타운? 옥내 할머니가 되물었지만 지연이는 태블릿을 꺼내서 화려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봐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에요. 1:1 맞춤 케어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민석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외롭지도 않고. 하지만 옥내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왜 자꾸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니? 옥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위험하다고? 내가 7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뭐가 위험해? 옥내 할머니가 반박하자 민석이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서울에 올라와서 잠깐만 지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려오시면 되고. 이봉남 씨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말들이 이상한데요. 어르신을 억지로 어디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박정훈 의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사실 가족분들이 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계세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순간 옥내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후견인? 너희가 나한테 후견인을 붙이려고? 옥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견인이 붙으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석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쁜 뜻이 아니에요. 혹시 사기꾼들이 어머니를 노릴 수도 있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는 게 너무 명백했어요. 이봉남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연이가 비웃었어요. 이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가족이 부모님 걱정하는 게 죄예요? 가족이 거짓말로 부모를 치매 환자 만들고 재산 빼앗으려는 게 걱정이라고요? 이봉남 씨의 말에 박정훈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우리 가자, 민석아.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겠어. 지연이가 민석이를 재촉했어요. 떠나면서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건데. 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옥내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봉남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내 할머니와 이봉남 씨는 즉시 김태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이 급박해졌거든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아들이 가짜 의사까지 데리고 와서 후견인 신청하려고 해요. 김태석 변호사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은행에도 연락해서 계좌 동결 요청을 하시고요. 그날 오후 옥내 할머니는 이봉남 씨와 함께 진주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는 이종민 경위였는데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었어요.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 사건이 정말 많아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옥내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 조작된 영상, 가짜 의사까지 동원한 강제 검진 시도, 그리고 후견인 신청 협박까지. 이종민 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특히 가짜 의사까지 동원했다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종민 경위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일단 그 박정훈이라는 사람부터 신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김태석 변호사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유튜브 채널을 철저히 분석한 거였죠. 어르신, 여기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봐세요. 이 영상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편집 흔적이 선명해요. 음성까지 따로 녹음해서 입힌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조작 증거를 찾아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벌써 200만 원을 넘어서네요. 어르신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죠. 김태석 변호사의 설명에 옥내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 흔적도 보여요. 초기 댓글들 중에 같은 IP에서 올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김순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말했어요. 옥내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다른 할머니들도 거들었어요. 그 지연이가 작년에 우리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 녹음도 해뒀고. 마을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뒀던 거였어요. 이봉남 씨가 정리해서 말했어요. 일단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의 지역 차별 발언 녹음, 옥내 누나의 정상적인 일상을 증명하는 증인들, 그리고 의학적 검사 결과까지.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이가 혼자 다시 찾아온 거였죠. 이번에는 지연이나 가짜 의사 없이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한테 휘둘려서. 하지만 옥내 할머니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석아, 너 지금까지 뭘 한 건지 알고 있니? 옥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했어요. 민석이는 울먹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지연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시골 노인 콘텐츠로 대박을 낼 수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지연이가 계획했다고. 그럼 너는 몰랐다는 거야? 옥내 할머니가 따져 물었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민석이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연이가 저한테 협박했어요. 이혼하고 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든 거야? 이봉남 씨가 분노했지만 민석이는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가져온 정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지연이가 돈 주고 고용한 가짜예요. 그리고 후견인 서류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뭐라고? 옥내 할머니가 깜짝 놀라자 민석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그 서류예요. 지연이가 어머니 몰래 준비한 거예요. 저는 서명 안 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옥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규정하고 민석이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재산 관리권도 모두 넘겨받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했니? 이봉남 씨가 물어보자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서울로 데려가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과 땅을 팔아서 지연이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어요. 모든 계획이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였던 거죠. 그리고 지연이가 또 다른 영상도 찍어뒀어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편집한 거요. 또 다른 영상이 있다고. 옥내 할머니가 놀라자 민석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예요. 아직 업로드는 안 했지만 어머니를 더 심한 치매 환자로 만든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니 정말 소름 끼쳤어요. 옥내 할머니가 잠깐 멍하니 있던 순간들만 모아서 편집하고 거기에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라는 나레이션을 입힌 거였거든요. 지연이는 이 영상까지 올려서 여론을 더 조성한 다음 강제로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민석이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날 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민석이의 증언, 가짜 의사에 대한 정보, 조작된 영상들, 그리고 사기 계획서까지. 김태석 변호사는 이제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지연이를 체포했어요. 사기 미수, 명예훼손, 협박 등 여러 혐의였죠. 가짜 의사 박정훈도 함께 붙잡혔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와 가짜 의사 박정훈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연이는 사기 미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옥내 할머니께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공범으로 분류되었지만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옥내 할머니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시간이 필요해. 지연이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정지되었고 조작된 영상들도 모두 삭제되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옥내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남겨주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서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재판이 끝난 후 옥내 할머니는 이봉남 씨와 함께 마을 회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봉남아,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응, 누나.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옥내 할머니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옥내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이봉남 씨가 위로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민석이가 마지막에는 양심을 찾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관계가 좋아질 거야.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태석 변호사가 옥내 할머니를 찾아와서 말했거든요. 어르신,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혹시 상담봉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담봉사요? 옥내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네, 어르신처럼 자식들한테 속아서 고생하는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르신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옥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해볼게요.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였죠. 그 무렵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옥내 할머니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인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진주시에서 어르신 권익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이봉남 씨가 센터장을 맡게 되었어요. 누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 이봉남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인생이 참 알 수 없어. 옥내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옥내 할머니는 진짜 유명인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노인 권익보호단체에서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특히 같은 경험을 한 할머니들과 만날 때가 가장 보람찼어요. 저도 아들한테 당할 뻔했는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옥내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온 거였죠. 할머니, 이번 사건을 정식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요. 다큐멘터리요? 옥내 할머니가 놀라자 감독이 설명했어요. 네, 가짜 뉴스와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다큐멘터리로 만들 예정이에요. 물론 할머니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옥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후 승낙했어요. 좋은 목적이라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만 담아주세요. 다큐멘터리는 그해 말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민석이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지연이와는 이혼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가끔 옥내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아직은 서먹한 관계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석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옥내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석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옥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주 은빛 공동체 주거단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돌보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였죠. 옥내야, 이 아이디어 정말 좋다. 김순자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무서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살면 든든하겠어.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공동체 주거단지는 옥내 할머니 집 근처에 지어졌어요.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 식당과 텃밭,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갖춘 멋진 곳이었죠.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어느 봄날 옥내 할머니는 공동체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수확하고 계셨어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온 거였죠. 할머니, 이 상추 진짜 싱싱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성껏 길렀으니까 맛있을 거야. 옥내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혼자 외롭게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공동체 식당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옥내 할머니는 감회에 잠겼어요. 봉남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말이야, 누나.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났잖아. 이봉남 씨의 말에 옥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더 의미 있는 삶을 찾게 된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 옥내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함께 식사하는 할머니들, 저녁 산책을 나가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텃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까지.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는 거지에. 이 마을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옥내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도 옥내 할머니는 계속해서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하셨어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상담해드리며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셨죠. 한때는 외롭고 무력했던 시골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민석이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옥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은빛 공동체는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고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되셨거든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